자, 여러분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벽체 계구부에 창호 컴포넌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파일인 0430 V2017이라는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기초와 슬래브 그리고 벽체 그리고 창대 부분에 있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벽체 부분을 보면 각각의 계구부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이 계구부에 이제 맞는 창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호를 넣기에 앞서서 해당되는 태그, 즉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은 이와 같이 WND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다음 컴포넌트 트레이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컴포넌트가 나타나 있는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컴포넌트가 있지 않으면 컴포넌트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가 이렇게 없는 경우 우리가 저장해둔 폴더를 지정해서 컴포넌트를 현재 파일 작업 상태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는 방법은 먼저 디폴트 트레이 부분에서 컴포넌트 트레이를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픈 or create local collection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저장해둔 폴더 창호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로 로딩이 돼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집어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컴포넌트가 어느 위치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자료 중에서 3회차 자료에 있는 두 개의 파일들을 열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중에서 3회차 강의 자료를 보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작업된 벽체에 이미 창호가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 파일인데 바라보는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고 현재 동일한 작업 파일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창호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에 들어간 문은 가로가 1080, 높이가 2600인 문이고 즉 컴포넌트 이름이 D1080 X2600-A라는 이 파일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미석이 문의 컴포넌트는 D3500 곱하기 2400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창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창의 경우는 W1800 곱하기 1300 크기, 즉 가로가 1300, 가로가 1800, 세로가 1300 크기의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의 경우 가로가 1100인 W1100 컴포넌트이고, 여기에 있는 이 창의 경우 가로의 폭이 1200인 이 컴포넌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붙박이 문을 보게 되면 3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D1100에 2400, 그리고 여기 있는 거 2개는 D1600에 2400 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닫이 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문을 제외한 나머지 이 문의 경우는 폭이 900인, 높이가 2100인 문이고, 여기에 있는 이 문의 경우 폭이 800인 D800 박 2100인 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떠한 창호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이 조금 빨라서 어려운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설명을 듣고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를 집어넣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체 개구부가 있으면 이와 같이 가로의 폭을 이렇게 재보면 폭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직접 넣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집어넣으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컴포넌트가 어떠한 개구부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레이어가 WND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먼저 창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를 보면 외부에 있는 창호가 있고 내부에 있는 창호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 있는 창호를 먼저 집어넣고 다음 외부에 있는 창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창호는 보면 여기 이렇게 4곳에 위치해 있는 여닫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3곳에 위치해 있는 비석이 문이 있습니다. 자, 여닫이 문을 먼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배포된 자료 중에서 평면도를 보고 작업을 하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리 배포된 자료 중에서 구주차 강의 자료에 보면 이와 같은 미리 배포된 평면도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같이 놓고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넣을 거는 하나, 둘, 셋, 4개에 있는 여닫이 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의 크기는 전부 다 폭이 900인 여닫이 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추가로 컴포넌트의 이름을 미리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 파일을 띄워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조금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평면도와 동일한 자료인데 이거의 차이점은 컴포넌트가 미리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는데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바탕에, 즉 글상자의 바탕색이 녹색 계열인 경우는 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청색에 가까운 경우는 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텍스트에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을 각각의 컴포넌트 이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하나, 둘, 셋, 네 개의 컴포넌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에서 먼저 D900 곱하기 2100 W라는 이 컴포넌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를 먼저 넣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 줍니다. 자,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 일단 먼저 든 다음에 위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주면 자,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축의 위치에 맞춰서 벽체의 이 수직면에 이렇게 문 컴포넌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평면도를 보면 문이 이렇게 벽체를 기준으로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과 방 3 그리고 방 2에 있는 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자, 동일한 방법으로 벽체의 가운데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처음에 맞췄을 때 잘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상태나 또는 안쪽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자, 모서리를 잘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끝점을 맞춰서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지금 가운데 점이 맞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확대한 다음에 자, 중간점을 모서리의 중간점에 이렇게 맞춰서 위치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부분도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 3 부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D900 문 컴포넌트 선택한 다음 이렇게 모서리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처음에 안 들어가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끝점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보이게 하고 나서 자, 문의 가운데 모서리를 즉 문의 가운데의 위치를 이렇게 벽체의 가운데에 맞춰주면 됩니다.
스케치업의 경우 CAD처럼 오스냅, 즉 물체에 대한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스냅 자체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유사한 위치에 집어넣고 추후에 한 번 더 움직여서 위치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방 2에 있는 문을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중간이 정확히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실내 창호 중에서 가로가 900, 그 다음에 높이가 2100인 기본적인 실내 여닫이 문을 이렇게 컴포넌트로 집어넣습니다. 자, 다음은 붙박이장 문입니다. 즉 여기에 보면 자, 하나, 둘, 세 개의 붙박이 문이 있는데 여기는 자, 폭이 1100이고 두 개는 폭이 1600이고 높이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중에서 자, D1100 곱하기 2400 -W라는 걸 선택한 다음 이렇게 끝점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컴포넌트를 만들 때 글루2를 수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수직면에 맞춰지게 되고 그 기준점이 바로 여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수직면에 끝점에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축의 위치, 축의 시작하는 위치, 축의 원점 위치가 삽입을 할 때 창호 컴포넌트를 삽입할 때 삽입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랫부분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은 자, 창호를 넣고 나서 나중에 높이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자, 방에 있는 이 부분에 자, 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 이름은 D600 곱하기 2400. 이걸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끝점을 클릭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여기 방 3에 있는 이 붙박이장 문입니다. 자, 똑같은 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끝점을 클릭해주면 자,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의 문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현관 쪽에 보면 이렇게 벽체 아랫부분이 모델링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벽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먼저 편집하고 나머지 창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에서 자,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다른 레이어로 변경한 후 자, 창호 레이어를 잠깐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닥의 높이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태에서 벽체도 잠깐 감추고 자, 이 바닥 부분을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바닥에 라인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음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조절하는데 이 부분의 레이어가 S and F이기 때문에 레이어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의 레이어도 이렇게 맞춰 놓고 현재 레이어도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면을 선택한 다음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을 이와 같이 삭제를 해서 바닥의 높이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한번 벽체와 창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의 높이를 제대로 조절을 하고 다음 창호 중에서 실내 내부에 있는 즉 집의 내부에 있는 창호를 먼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